이번 시간은 제6장 진골과 성골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신라시대에 이제 진골과 성골의 부분이 있어 골품제도라고 해서 구분이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가, 선태, 신선선자에다 아이 태할 때 그 태자입니다. 신선의 태라는 뜻이에요. 신선이 씨를 뿌려서 태어난 자식은 신체 조건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한다. 그래서 구분하여 범인의 씨는 범태라고 하고 신선의 씨는 선태라고 한다. 선태는 완성된 원신체 신선의 자식이어서 범태보다는 정신공부로 원신체를 등신대로 만들어 신선이 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한다. 봉스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태는 3대가 이어지고 뛰어납니다. 신선이 처음 씨를 뿌려서 태어난 아들 초대 선태부터 제2대 손자, 제3대 증손자까지 선태가 이어지고 3대죠. 4대째는 다시 범태가 태어난다고 한다. 과거 양반가에서는 3처 4첩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신선이나 제1대 선태나 제2대 선태에게는 처첩을 되도록 많이 배정해서 가능한 많은 수의 선태를 얻고자 국가에서 장려한 제도였다. 선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인재를 얻기 위해서 장려한 제도였지. 뭐 양반가의 뭐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뭐 어쨌다 그거 아니에요. 공부 되고 나서 저절로 이렇게 알아져요. 이것도 그랬던 거예요. 각 가문에서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가문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아들 많이 낳기 위해서 노력하죠. 국가에서는 선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에 인재만 해서 국가 흥성하니까 당연한 얘기죠. 알면서 안 하면 바보죠. 그런 거예요. 선태로 태어난 인재가 많을수록 그 국가는 흥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그렇게 선태 썼고요. 그 다음에 나 골품제도. 천자지국이었던 신라에서는 왕 또는 천자의 제목으로, 천자를 옛날에는 왕이라고 했어요. 황제 이런 말 없었고, 천자의 제목으로 진골이니 성골이 하는 골품제도가 있었는데 뛰어난 선태여야만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는 자격 제도였던 듯하다. 진골, 성골 그랬어요. 골은 검색하면 뼈대, 댐댐이 굳다, 강직하다라고 나온다. 뼈대란 형체를 유지시키는 골격을 뜻하고 댐댐이란 사람의 성품을 뜻한다. 둘로 본 거죠? 왜 우리가 음양으로 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성품, 영혼하고 뼈대, 육신 둘로 음양이 하나 합쳐져 있죠. 그러므로 진골이란 참골격 또는 참성품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참골격은 100년도 못 되어 쓰러지는 거짓골격, 육신이 아닌 신선이 영혼을 불멸하는 골격, 원신체를 뜻한다. 진골이란 아마도 왕의 계승자 당사자가 등신대로 원신체를 완성하여 신선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골격인 선태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신선을 이룰 수 있는 골격이다. 그래서 진골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성골은 아마도 왕의 계승자 당사자가 신선이 경지에 이른 자로서 이미 완성된 성스러운 골격인 원신체라는 의미 같다. 진골, 성골 구분이 있는데 진골보다는 성골을 또 높게 쳤어요. 그래서 어떤 제한 같은 거 있었어요. 위계가 틀렸어. 성골이 더 높았어요. 진골은 그래서 선태라는 의미인 것 같고, 보통 표본 범태보다 틀리죠. 선태라는 의미인 것 같고, 성골은 아예 원신체를 완성한 신선인 것 같아요. 국가 전반에 걸쳐 정신공부가 얼마나 성했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왕족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신공부를 했어야만 했다는 소리다. 그게 왕의 제목. 성골이 있으면 성골이 1순위인 거예요. 성골 없고 그럼 진골이 다음 순위고 이런 식으로. 정신공부 책으로 사람이 틀려요. 사실 공부 된 사람은 일반인이 천재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왕족들부터가 그렇게 정신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나라가 흥성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도 능히 짐작이 간다. 바로 정신공부였다. 신라뿐만이 아니고 고대에는 고구려나 백제 등 삼국이 모두 정신공부가 흥성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때도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공부를 하면 맞아 사람이 격이
차원이 달라지잖아. 진짜 사람이잖아.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완전히 틀려. 완전 대우도 틀리고 틀리지. 집안이 성공이야. 엄청난 거야. 가문의 격이 엄청 올라가. 근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어도 되게 성공이 정말 어려워요. 다들 이렇게 해도 소수가 성공해요. 정사계도 그래요. 현대는 신선이란 말조차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신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왕의 자격 조건이었을 정도로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신선에 관한 역사 기록들은 아주 많다. 가깝게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조선이라는 왕조는 없었어요.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왕조인데 우리 세상 조선이다. 우리 천자 전 세계 세상 개벽한 세상의 왕조들의 실록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왕조는 여러 있었죠. 그러니까 왕조는 마지막에 대명 조선이었어요. 기념주화가 있습니다. 아니 아메리카에서 개국 500몇 년 해갖고 된 기념주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짜일지도 모르고 만드냐고. 하도 조작당해서 어쩐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고려라고 부르잖아. 고려였어요. 영자명이 증명하죠. 영자명이 코리아냐 코리아. 조선이면 조센이라고 하든 조센이라고 하든 조션이라고 하든 영자명이 그랬겠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고려 멸망시키고 조선 세웠다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정보도 있죠. 멸망시킨 나라의 국호명으로 영자명을 고려라고 썼다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고려인 우리 동포들 연해주 있다가 소련 스탈린이가 싫어갖고 저 우즈베키스탄 뭐 그저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자부터 카자흐스탄 갖다 볼판에 한겨울에 갖다 뿌려갖고 20만인가 내려갔나 얼마나 내려갔는데 막 무지하게 얼어 죽고 그랬어요. 가는 열차 안에서도 죽고. 그 사람들 조선인이라고 안 해? 고려인이라고 해요? 그죠? 주로 안산에 많이 살아. 부산 어딘가도 있을 거야 아마. 고려인이라고 그래.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때였나 항일 전쟁 때였나 몰라. 그 전쟁 기록을 역사 기록을 족자로 했잖아. 이렇게 쭉 펴갖고 이렇게 쫙 가면서 기록을 해놨잖아. 그렇게 했어요. 전에 두루마리 족자로 해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왕조에서는 우리는 왕실 행차돈이 뭐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세세하게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를 써갖고 야밤에 소 뭐 어쩌고 해서 뭐 우자 들어가는데 긴뿔 소를 한 번에 돌격을 시켜가지고 그 뒤따라가면서 전쟁에서 이겼어. 거기에 고려 무슨 득승전도야. 그 고려가 들어가 있어. 고려가 득승했다고 이겼다고. 고려가 왜 들어가 거기? 조선이 국명이면. 그 전투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응? 터번 뜬 사람, 아랍인, 터키인, 인도인, 일본에도 이렇게 일본에 이거 한 일본인, 걔도 우리 편에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요 땅에 사는 걔들이 있었고 걔네는 쟤네 편에도 썼어. 우리 천자지국 소속인 건데 걔네 편에 들러 붙어먹은 민족의 반역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일본을 거기다 차린 걔네들인 거야. 그 세력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 프레임을 거기다 씌워서 걔네들 만드는 거지. 일본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일본. 그러니까 지금 황가에서 나와 일본 천황가라고 해서 일본에 그 뭐들 거 걔네한테 몰아줬지. 천황가 무슨 창고인가 뭐 비밀 창고가가 있대. 거기 나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초상이야. 백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1900년 총과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때는 사진이 없었는데 일러스트 뭐 그런 신문에 기록된 건데 신문. 프랑스인가 어디서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차 뭐 그런 건데 이거 아메리카 대륙이야. 저쪽 따로 유럽 저쪽에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칼든 그 일본 카타나라고 하는 그 칼든 게다 신고 나무 게다 신고 머리도 이 모양이고 지금 일본이랑 똑같아. 그 뭐 사무라이 같은 그런 모양이야. 그런 백인들이 그 검을 들고 명상황후 시해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그 명상황후도 백인이에요. 민스크 러시아 그쪽 계통의 귀족이야. 민스크가 지금 저기 있잖아. 소련 유럽에 있지. 그게 아니고 캐나다 그 위에 그쪽에 있었다고. 민스크가. 그래서 지방에 봉작을 하잖아. 자기 주면서 민스크 민씨라고. 제가 울산이신
경주이시 88대손, 울산이시 24대손 그래요. 제가 경주이시에서 나중에 학성군이라고 분봉 받아가지고 나온 게 울산이시인데 울주입니다. 학성군, 학성이라고 했어. 신라의 학성, 신라 때. 근데 고려 말 받았다고 하는데 학성군은 고려 말 받았다고 하는데 지역이 그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가 성자 들어가는 거 많죠. 월성, 무슨 성, 그런 거 많죠. 그 학성인 거야, 지명이. 그 군으로 중강대부,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 총리 같은 거예요. 최고 높은 거지. 영의정격이라고 해야 되나? 총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중강대부로 사성을 받아가지고 울주 학성군으로 받아서 울산이신 거예요. 울산 지역이 거긴 거야. 그렇게 봉지를 받으면 그렇게 성을 받았다고. 그럼 민스크니까 그 따서 민씨로 백인이라고. 우리 기존 백인들 많이 있었어. 지금 하나도 없지. 우리만 살았다고 단일 민족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전자주교라고. 몬달 장군도 백인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꾸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도 조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도 외국당에서 저도 뭐 역사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뭐가 나오고 어쩌고 하면 본질을 이렇게 보여서 좀 더 남들보다 확연하게 분별을 할 수 있다? 분별력이 뛰어나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신선에 관한 역사 기록은 아주 많다. 특히 임진왜란 때의 기록이 아주 많다. 국난의 시기라서 공부자들이 구국을 위해 현실로 뛰어들었기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것이다. 감추었었어요. 안 드러냈었어요. 공부자는 안 드러내요. 네. 공부자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다니도 하지도 않고 안 해요. 서산대에서 사명대사도 있고 뭐 서산대도 있고 무슨 장군 그 일화들이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화들이 많아요. 호봉한우 했다는 역사 기록에 있어요. 호봉한우 장가기도 그랬다 그러죠. 우리 신선도라고 하는데 이국 정식 공부하면 그런 능력은 있어요. 법도 있고 있어요. 다 외란이 발생하기 전에 10만 양병론과 반대론이 파당으로 나뉘어 결론이 나지 않자 외국으로 사신단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많은 공부자들이 사신으로 외국에 갔는데 기이한 일화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사명대사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다. 외인들이 조선의 인재들인 사신들의 능력을 시험하느라 대사를 냉굴에 넣었는데 한참 뒤에 문을 열어보니 사명대사가 덥다고 옷을 훌렁 벗고서도 몸통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더우니 얼음덩어리를 더 넣으라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네, 이거 사소해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명대사를 철로 만들어진 방에 놓고는 불을 떼서 죽이려고 했는데 철판이 시뻘겋게 달구어져서 이제는 타 죽었거니 하고 문을 열어보니 춥다고 옷을 껴입고도 몸에 하얗게 서리가 피어 있었고 외인들에게 추우니 불을 덧대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죠? 현대인들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겠지만 원인체를 이룬 신선징의 공부자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육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벗으면 그래요. 육신은 타지. 그걸 대비해서 육신을 벗고 간 거야. 네, 그런 게 희해법이라고 있습니다. 시민경에 신능입석 신능비형 입수불익 입화불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이체인 신선은 신능 입석 돌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신능비형 하늘을 날 수도 있으며 물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익 입수불익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입화불분. 네, 물질이 아니어서 없는 거야. 우리는 안 보이는 존재야. 근데 있어. 원시체로 된 체가 있어. 걔는 기가 길어서 안 타. 물론 차도 현상이 그런 불이 아니고 이러면 상처에 뭐 좀 그런 영혼 뿌리면 타지. 차원이 좀 더 위에 상위 차원이 체다. 원시체는 기로 이루어진 형체로서 물질이 아닌 까닭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거의 반신의 경지인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신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 사명대사께서 신선지경의 공부자이셨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당연하다는 일이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도 있고 한둘도 아니고. 그걸 지금 하나도 없는 것처럼 뭐 그거라고 신이 있다 그러면 아주 뭐 신이 없다 그러고 완전히 세례당했습니다. 다라 병자호란 주전파였던 사막사가 청나라로 잡혀갔는데 그 사막사 중에 한 분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공부로 가서 보고는 자신이 천국에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이것도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군부인 거거든요. 병자호란. 청나라가 군부예요. 기마다 군부.
막 본 거야. 얘기했지만 청일전쟁, 러시아도 그랬던 거고. 러시아 러일 전쟁 때도 역시 똑같이 전 세계 인종들 국가들이 쟤네 백인 뭐 빼고 외국 빼고 같이 합동해서 쟤네들하고 전쟁했다고 우리하고 천자지국이었지? 그렇습니다. 천자지국이었어요. 평창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 군부가 그냥 뻗댄 건가? 그렇다면 일종의 그런 거야. 그게 국이라고 자기를 준 거고, 그게 지금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해도 우리 사대 했던 것처럼 조작당하는 거고, 그거 아니고. 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었지를 몰라. 사방천리, 동서남북으로 사방천리, 그게 전자지국에, 그보다 더 크기도 했어요. 거기만 1700개인가에 자국이가 있었어. 국이 있었어요. 전 세계는 정확하지 않아, 기억이 4,000개가 넘는 걸로 알아. 4,0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이거 무슨 뭐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나라, 지금 뭐 우리 역사에 가리게 청나라 이렇게 중국다 이렇게 아니라고. 다 그냥 조선이고, 그게 천자지국의 땅이고, 거기에 군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군이 동서사방에 요지에 군 주둔하잖아. 요지에. 그 동서남북으로 주둔해요. 천자지국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방위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오행이 있고 그런 거야. 가운데 중이고. 그게 중국이야,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군부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따로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도방에 사는 것처럼 궁전을 지키는 적이 있었겠지. 그죠? 뭐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궁전 안에를 지키는 있었지만, 그렇게 백만 단위, 수십만 단위의 병사가 따로 없었다고. 나눠 있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몇 사단 하고 나눠져 있잖아. 하도 외국시켜놔서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막사, 이것도 역사 기록에 있는 건데, 사막사가 청나라로 잡혀갔는데, 주전파. 청나라 잡혀갔는데, 그 사막사 한 분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공부 잘했던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자기가 살아서 못 돌아갈 것을 알았어. 미래를 가서 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 법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못 갈 걸 알았는데 아들이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시해법으로 육신을 벗고, 육신 벗고는 멀기도 멀고 하니까 한 세월 걸리고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면 원신체는 육신이 아니야. 가볍잖아. 날아간다고. 바람 타고 날아간다고. 뭐 초우선이 뭐 그런 소리도 해. 그래서 뭐 있어요. 영화도 보면 이게 날아가고 그러는 거 나오고 그래. 이게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원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자칫해가 끊기게 생긴 것이다. 그래서 시해법으로 육신을 벗고는 원신체원으로 나가서 고구로 돌아가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 희를 뿌렸다.